자, 그래 지난주 현장 학습은 잘 다녀왔어? 너무 잘 들어요. 재밌었어? 네. 아, 요거 시험지. 다행히 그 실장님이 다 해가지고 해서 올렸어. 땡큐.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오문의 변동을 이어서 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다 마무리를 해버릴 생각이에요. 알겠지? 시간 줬다. 책 안 갖고 왔어? 어허이 큰일이시구만.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갖고 온 거 까먹었고 어허이 프린트 해줄 테니까 그럼 잠깐만 있어 봅시다. 토요일에 갖고 오겠어. 아니 너무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까먹었어. 자, 다음부터는 잊지 말도록. 알겠죠? 토요일에 있지 않나 응. 아니야, 토요일 날은 선생님이 또 따로 만들어줄 거야. 저 다른 애들하고 수업하는 아니 어차피 또 내용도 의문의 변동이 끝나잖아. 의문의 변동은 오늘 끝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만의 문법 요소를 이번 주 토요일부터 공부를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문법은 요 두 가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랑 조금 더 한다면은 이제 대화의 원리 이런 거 정도, 무슨 경률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수행 평가를 하면서도 느꼈겠지만 뭐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꾸준함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자꾸 한 번에 뭐라 하는 버릇이 들면은 공부도 자꾸 벼락치기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은 매일매일 내가 계획 세우고 한 것도 잘 안 지켜지고 이런 것도 하나의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솔직히 장단점이 다 있어. 걔도 양날의 검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알겠죠? 내가 계획을 항상 내가 잘 꾸준하게 잘 지키고 하면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공부의 동기부여가 되지만 반대로 내가 좀 지나치게 계획을 많이 세워가지고 내가 지키지 못한다든지 혹은 이번에 수행이나 이런 걸 하는 것처럼 너무 몰아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규칙이 안 지켜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공부에 대한 동기를 더 깎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버리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래서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겠지? 내한테 공부가 방해되는 대표적으로 뭐 휴대폰이라든지, 그렇지? 그다음에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인터넷과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 뭐 흔히 학생들은 얘기해요. 뭐 그럼 학교 애들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뭐 학교에서 중요한 거 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없어도 상관없어요. 부모님한테 뭐 학교에 중요한 내용을 연결하면 되고 친구들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용기도 우리가 공부할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투지폰이 아직도 서비스가 되거든요. 네. 지금 5G 시대인데. 네, 그렇지? 그 투지폰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강남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알겠죠? 학생들이 조금 공부한다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대부분 투지폰으로 바꿔버려요. 그냥 집에 이제 뭐 안전을 위해서 엄마랑 연락하는 정도로만 쓰기 위해서 투지폰으로 바꿔버려서 오로지 전화 문자만 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 배울 만한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된소리데이까지 했었죠. 그렇죠? 즉 바로 교체까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축약부터 공부를 할 건데 역시 마찬가지 선생님이 이제 그 새로운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가르쳐 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축약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축약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압축 줄여지는 거.
그렇지. 두 개가 합쳐가지고 새로운 하나가 되는 거. 알겠으면 즉 A와 B가 합쳐졌는데 A와 B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축약인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축약은 일단 개념을 보면 두 개의 의문이 어떻게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들어 발음이나 표기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축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축약을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바로 뭐다? X와 Y가 합쳐졌는데 이게 전혀 다른 Z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이 단원에서 강조하는 거 항상 발음을 써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한다면은 아예 의문으로도 한번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일단 단순하게 우리가 요즘 최근 모의고사 트렌드죠. 그렇죠? 의문수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두 개가 없어지고 하나가 새로 생겼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의문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요. 몇 개가? 한 개. 그치. 그래서 축약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의문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교체는 의문수의 변화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축약부터는 의문수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축약의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자음 축약. 다른 말로는 거센 소리되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은 격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된 소리 되기는 경음화였어요. 경, 이음 받침. 그렇죠? 네. 근데 거센 소리 되기는 격음화, 기역 받침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자음 축약은 솔직히 진짜 쉬워요. 알겠죠? 자, 자음 축약은 바로 자음, 기읍, 디귿, 비읍, 지읒이 자음, 히읗과 만나서 각각 키읔, 티귿, 피읍, 치읓으로 발음이 나는 현상을 우리는 자음 축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옆에 선생님이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기읍이 히읗과 더해지면 키읔이, 그죠? 디귿이 히읗과 더해지면 티귿이, 비읍이 히읗과 더해지면 피읍이, 지읒이 히읗과 더해지면 치읒이, 이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자음 축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근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히읗이 먼저 와도 되고 나머지 기읍, 디귿, 비읍, 치읓이 먼저 와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우리가 조항들을 한번 밑에 살펴봅시다. 종류. 자,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자, 히읗,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다 마찬가지입니다. 히읗으로 끝나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이것 뒤에 기읍, 디귿, 지읒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뒤음절 첫소리와 합쳐져서 키읔, 티귿, 치읓으로 발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고지만 발음하면 노코, 그렇죠? 좋던이지만 조턴, 그렇죠? 싹지지만 싸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니은 히읗이나 리을 히읗도 마찬가지예요. 자, 뭡니까? 나는 그것을 하지 않다 할 때도 안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 1타도 마찬가지. 잃어버리는 거, 그렇지? 1타도 역시 1타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 음음 변동, 자, 음절 끝소리 규칙 설명할 때 했었던 말 기억나죠? 히읗은 대표음이 디귿이긴 하지만 히읗이 발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히읗은 이렇게 다른 자음과 함께 만나면은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축약이 다 일어나 버린 거죠. 자, 두 번째, 받침, 기읍, 리을, 비읍 포함이죠. 그 다음에 디귿, 비읍, 리을, 비읍 포함입니다. 지읒, 니은, 지읒 포함이죠. 자, 이것이 뒤음절 첫소리 히읗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하 같은 경우도 각하, 그렇지? 먹히다 같은 경우도 먹히다, 먹히다. 그렇죠? 박히다 같은 경우도 밝히다. 얘는 먼저 얘네가 합쳐져 버리니까 알겠습니까? 나중에 배우는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날 그 뭡니까? 건덕지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어져요. 히읗이 먼저 사라져 버리니까. 알겠습니까? 한 개만 남아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넓히다도 역시 마찬가지 넓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규정에 따라 디귿으로 발음되는 시읒, 지읒, 치읒, 티귿의 경우에도 이것과 같이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옷 한 벌 같은 경우로 보면 시읒이 디귿으로 된 다음에 히읗과 합쳐져서 옷 한 벌이 되는 겁니다. 탄벌.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럼 나단 때도 역시 마찬가지 낫이 대표음이 디귿으로 된 다음에 히읗과 합쳐져가지고 나탄 때 합쳐서 발음할 때 알겠죠? 수타다도 역시 마찬가지 티귿이 디귿으로 된 다음에 히읗과 합쳐서 수타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히읗 받침, 거센 소리 대기 축약 같은 경우에 알겠죠? 이것과 함께 우리가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구개음화 현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입이 벌어지네요. 그쵸? 자, 구개음화랑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무언가에 딱 우리가 꽂히다 얘기하잖아. 그치? 자, 얘를 발음하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꽂히다. 그치? 얘를 발음을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는 자음 축약의 방법으로 방금 배웠던 자음 축약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지? 지읒이 그쵸? 지읒과 히읗이 더해져가지고 뭐가 된다? 치읒이 치읒이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꽂히다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좀 더 구개음화의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구개음화의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제 조금 복잡해져요. 알겠지? 자, 어떻게? 제일 처음에 꽂히다. 네.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읒이 디귿으로 무슨 현상? 음절, 음절. 끝소리 규칙. 아,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것이 꽂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된소리. 어? 아, 디귿이 네. 티귿과 합쳐져가지고. 아니고. 그치? 이때 자음 축약이 일어나죠. 그쵸? 네. 거센 소리 내기. 그 다음에 꽂히다. 여기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까? 티귿이 이랑 만나서 치읒으로 변했잖아. 아, 구개음화. 아니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중학교 때와 다르게 중학교 때는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고 대놓고 물어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야. 알겠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고 묻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흔하게 착각을 해. 이거 용어 어차피 보기나 이런 데서 설명 다 할 텐데 굳이 내가 용어까지 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함정이 용어를 안 외우면은 이론한 내용하고 연결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용어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냐? 내가 그만큼 복습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똑같은 현상이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 그치? 그러면 이 중에서 맞는 건 어떤 걸까? 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는 건 예로 칩니다. 자음 축약이요? 네. 왜? 우리 국어는 바로 뭐다? 국어의 원칙 중에, 의문의 변동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변동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치? 최소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맞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알겠죠?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뭐라 그랬어? 제일 처음에. 쉽게 말하면 그치. 발음의 경제성, 바로 발음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이렇게 굳이 꼭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걸 복잡하게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경제성의 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최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는 것을 옳은 과정으로 보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굳이 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해주냐면은, 알겠지? 저번에 우리가 동탄중학교 5번 문제 풀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과정은 일부러 이렇게 꼬아가지고 풀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문제들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일부러 학생들을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이제 일종의 뭐 속된 소리로 얘기하면 학생들 엿먹이는 문제라고 하죠. 그렇죠? 일종의 최고 난이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의 실력을 변별하는 문제를 볼 때는 알겠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일부러 어렵게 봐야지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가능성 우리가 열어놓고 공부를 해야지 실력이 느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 선생님이 그 전교 1등 애들 막 가르쳐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 애들이 항상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해석되지도 않나요?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없나요? 이건 이런 것도 맞지 않나요? 이런 내용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다양하게 자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과정이니까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맞다. 왜? 엄마한테 집 안 들리고 바로 학원 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잠깐만요. 빨리 문제 한번 빨리 적읍시다. 네. 갑자기 아들 이거 왔길래 바로 학원 왔어요. 말씀드리는 거 까먹은다고. 자, 빨리 적읍시다. 네, 그럼 좋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진짜 지우는 조금 잘 해가지고 4반 학교 가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잠깐만요. 답좀 알써 걱정했잖아. 걱정하셨대요. 당연히 걱정하지 부모님이. 그런데 버스에 있다고까지 연락을 했는데 설마 납치됐나 하고 저 큰 등치를 어떻게 납치? 맨날 그 얘기 엄마가 그러니까 무조건 간단한 데로만 그래도 근데 네가 어딜 가는지 부모님한테 알려주는 건 예의야. 그래서 됐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음 추격에서 또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갈 게 바로 뭐냐면은, 자, 물론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의문의 변동하고 한글 맞춤법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알겠지? 1학기, 2학기 과정은 떨어져 버렸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앞에 같은 단원에 묶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보통 학교에서 두 개를 같이 가르쳐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메인은 의문의 변동이 메인이 되기는 해요. 알겠지? 그런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이제 우리가 의문의 변동 자체가 표기에 반영되냐 반영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표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자음 축약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법에 영향을 받는다? 규정이 되어 있다? 표준 반응. 그렇죠. 표준 발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음 축약 같은 경우는 표기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렇죠.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축약의 경우 모음 축약은 표기에까지 반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음 축약이 우리가 과학 때도 했었지만 굉장히 좀 핫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모음 축약을 보게 되면은 자, 개념은 굉장히 쉬워요. 바로 두 개의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서 표기되는 현상이라고 돼 있어.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지금 한글 맞춤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 그렇지?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음 축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기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해요. 그쵸?
얘는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이번에 다른 학교들 의문의 변동이 중간고사에 들어갔던 학교들도 이런 정도의 간단한 표기 관련 문제들은 등장을 했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교과서를 봐도 이런 간단한 부분에 대한 표기에 관련된 문제들도 그 내용도 등장을 하기는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전처럼 이제 한글 맞춤법에 아예 적용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뭐 띄어쓰기까지 뭐 이런 것들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의문의 변동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냐 안 되냐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모음 축약보다 합시다. 첫 번째. 자, 어간 모음 아 뒤에 전미사 이가 결합하여 에로 줄 적에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아, 준대도 적는다가. 네, 줄어든 대로 받은 대로. 그렇지 그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단모음 아 더하기, 그쵸? 단모음 이가 뭐가 된다? 단모음 에로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현상을 현대 국어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알겠습니까? 왜? 단모음과 단모음이 더했는데 단모음이 됐으면 이건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중앙고 시험 문제도 한번 봤잖아, 그렇지? 그 중세국어 내용을 배우진 않았어도 조금 가미해가지고 병정부 같은 경우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 이번에 겁나 어렵대요. 제일 어렵대요. 저희 국어쌤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자, 빈 공간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자,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이제 모음 체계라고 합시다.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쉬울 테니까. 자, 모음 체계는 단모음에 해당하는 게 그죠? 네. 이, 에, 그쵸? 으, 아, 우, 위, 왜 이렇게 되죠, 그쵸? 네. 그리고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거는 그지? 네. 자, 바로 야, 여, 요, 유, 예, 그치? 그 다음에 와, 왜, 워, 왜, 의 이렇게 되죠. 네. 그죠? 자, 그런데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를 보면은 체계를 보게 되면 알겠죠? 네. 자, 기본 모음이 그치? 기본자가 아래야. 그치? 점. 그죠? 네. 그 다음에 으입니다. 그쵸? 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초출자가 으와 이에다가 아래가 한 번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게 아, 오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아래가 합쳐지는 제출자에 해당하는 게 야, 여, 요, 유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중세국어는 얘네들을 일종의 단모음으로 취급을 합니다. 저렇게 돼요. 네, 알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중세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것들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 그쵸? 네.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이 다 합쳐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왜, 그쵸? 와, 그쵸? 그 다음에 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발음으로 유아. 모르죠. 이거 정확하게는 우리가 발음을 모르는데 옛날에 녹음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시대는, 그지? 이런 것도 있고 알겠지? 그 외에도
다음에 왜, 그치?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유아, 그렇죠. 이런 것도 있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즉 바로 뭐다? 여기서 핵심은 자, N은 현대는 단모음이나 중세는 저 중세에서에는 이중모음으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무로 취급을 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아 더하기 이가 그쵸? 에가 되는 거는 중세로 치면은 이게 기본 모음 그쵸? 더하기 기본 모음이 합쳐져서 이중 모음이 되었다는 바로 일종의 중세 국어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중세 국어에 그런 흔적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아와 이가 더해서 같은 단모음인 에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모음, 오우로 끝난 어간에 그렇지 여기서도 핵심은 어간이에요. 그렇죠? 자, 어간에 아나 어 혹은 아시나 어시 어울려서 줄어들 적에는 와어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오와 아가 합쳐지면 와. 그래서 보았다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봤다. 그렇지, 봤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주었다 같은 경우도 주를 줄여서 뭐가 된다? 줬다. 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방학 때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교체 현상으로 보기도 하죠. 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최근 트렌드라고 했었죠. 네. 뭐 포스트 이런 거 없니? 응? 보통 칸이 부족하더라고. 하여간 무심하잖아. 그렇지? 알겠습니까? 네. 자, 요거를 이제 축약으로 보기도 하지만 교체 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교체 현상이 되느냐?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오다 여기에 과거형 어미 앗 여기에 다가 붙으면은 왔다. 그렇죠. 줄어서 왔다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즉 단모음 오라 단모음 아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와. 이중모음 와가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축약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단모음 오 더하기 단모음 아가 그쵸? 이중모음 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교체로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렇죠? 바로 단모음 O 더하기 단모음 R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단모음 W 더하기 단모음 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가 된다? 앞에 있었던 단모음이 뭘로? 단모음으로 교체가 되었다라고 하고 요거를 용어를 뭐라고 하느냐 최근에 바로 반모음화이다. 반모 뭔지. 그러니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해서 반모음하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방학 때 한번 들었던 설명인데 들을 때마다 새롭죠. 큰일 났네. 반모.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축약이지만 최근에 모의고사 트렌드가 국어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냐면 원래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걸 학교 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학교 문법상으로는 얘는 무조건 축약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걸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지우가 나중에 대학교에 국어 국문과를 진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거기서 문법을 배우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국어 국문과에서 뭐라고 해야 추워? 이렇게 약간 선수는 좀 줄게. 자, 그래서 국문과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학교에서 배운 이런 문법들은 그냥 다 잊어라. 그거는 전부 다 이론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뭡니까? 거센 소리 대기 같은 경우도 국외음악의 방향으로 하면은 조금 길지만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문법을 바라볼 때 시각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이론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항상 등장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어의 그 모의고사 트렌드가 바로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묻기는 하지만 이거를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는 걸 끌어와가지고 자꾸 문제를 묻게 돼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모의고사에 요 문제가 나오잖아. 그치? 문제에서 이제 보기에서 요걸 설명하는 거야. 요거를 반모음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결국에 문제에서 설명하는 거는 자음 축약 찾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오나 우가 엇을 만나가지고 줄어드는 현상을 보기에서 찾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묻는 거는 똑같지만 어때? 설명하는 방향을 바꿈으로써 학생들에게 체감 난이도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알아두어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응용이 돼서 이렇게 다른 이론을 끌어와가지고 보기를 제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실제로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거의 최근에 이제 학교들을 보면 고등학교의 한 7, 80% 학교는 요거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 가르칩니다. 반모음만 내용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 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모의고사에 한번 나오고 나서는 요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학교에서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봅시다. 노아가 나로 줄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쵸? 요거는 현상이 어떻게 된다? 바로 노아가 먼저 노아, 히읗이 탈락하고 알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놔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축약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반모음화 교체로 설명을 해도 되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똑같이 축약인데 다른 방향으로 설명만 했을 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게 반모음이 반모음으로 변했다. 이렇게 설명한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법은 수학이랑 똑같아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학생들 많이 틀리는 거죠. 왜 뒤에 어나 엇이 어울려서 왜나 왜수로 될 적에도 준대로 적습니다. 그렇죠? 되다, 그렇지? 되다 할 때 그 돼지대를 써야 될지 그냥대를 써야 될지 헷갈리잖아, 그렇지? 그럼 돼지대는 바로 뭐다? 되어의 준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되어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은 돼지대, 안 되면은 그냥대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됐다 같은 경우는 되어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 되었다. 그러면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돼지대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되지만, 네? 되지만, 되지만요. 되지만. 되어지면 안 되니까. 그치, 그냥 되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걸로 끝날 때. 알겠지? 나는 곧 대학생이 돼. 이때는 그냥 될까, 돼지될까? 나는 곧 대학생이 돼. 돼지대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돼지대를 써야 돼요. 근데 되어는 안 돼. 그쵸, 그렇게는 안 되죠. 그쵸? 근데 우리 국어의 특성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국어는 어간만 쓸 수가 없어요. 탈락되더라도 어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랑 만나가지고 탈락하는 어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종결 어미에 해당하는 거는 다, 그 다음에 알아, 어라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고등학생이 돼 같은 경우는 원래는 돼에다가 뒤에 종결 어미 어가 붙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가 줄어들어가지고 돼지대로 되기 때문에 되로 끝날 때는 돼지대를 쓴다. 이것만 따로 외워주면 어려울 게 없겠죠.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두 개만 기억을 하면 돼요. 돼 자리에 돼어를 집어넣어서 성립하면 돼지대. 성립하지 않으면 그냥 돼. 그렇죠? 근데 단 여기에 플러스 돼로 문장이 끝날 때는 그냥 돼지대. 이렇게만 외우면 되겠죠. 되게 단순하죠. 그렇죠? 아, 되도 끝나면 돼지대 써야 되나? 그렇지. 돼로 끝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곧 대학생이 돼 하는 것처럼 돼로 끝나는 경우는 돼지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해가 되죠? 요것만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괜히 어려워하는 거긴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C. 요것도 중요하죠. 똑같습니다. 아까 오, 우가, 그 다음에 아나 어, 아시나 엇을 만났을 때 줄어드는 거랑 사실 똑같고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얘가 문제가 나왔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뒤에 어가 와서 여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바로 단모음 이랑 단모음 어가 합쳐져서 이중모음 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두 개. 그렇죠. 축약의 의미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단모음 이 더하기 단모음 어가 돼서 이중. 그렇죠. 이중모음 여가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모음으로.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교체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본다? 바로 단모음 제. 이 더하기 단모음 어가 무엇으로? 반모음 이. 그렇죠. J죠. 그렇죠. 여기서 J가 나와야지. 네. 단모음 이 더하기 단모음 어가 돼가지고 이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반모음. 교체가 되었다. 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있다? 단모음하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요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 은근 이것만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근데 아까 오, 우도 얘랑 사실 똑같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적었어요? 칸이 없어요. 그럼 밑에 맨 밑에다 적어도 되잖아. 들고. 그러니까 그 포스트잇 같은 걸 좀 들고 다니라고. 그러니까요. 응? 이제 슬슬 필기하기 많아지니까. 응. 고등학교는 필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학교에도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때 필기할 때 중요한 거 조심할 게 바로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별로 필기 많이 안 해주지 않아요? 네. 그래도 응. 선생님마다 좀 달라요. 근데. 필기 안 해주는 쓰고 되게 칠판 꽉 채우는 쓰고. 그렇죠. 그 선생님마다 다르긴 하잖아. 그렇지? 근데 대부분은 조금 필기량이 적을 거예요. 중학교 때보다. 알겠지? 근데 그게 함정입니다. 고등학교 공부에. 알겠습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 딱 와가지고 전교 1등 하는 애 교과서랑 전교 꼴등 하는 애 교과서를 비교해 보잖아요. 전교 꼴등 하는 애가 아무리 필기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전교 1등 하는 애가 거의 4배 가까이 됩니다. 필기량이. 알겠습니까? 그게 선생님이 필기를 안 해줘서가 아니에요. 꼴등 하는 애도 선생님이 필기 해준 건 다 했어. 문제점 차이가 바로 뭐냐면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것 중에서도 이거는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거를 필기를 다 해놓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꼴등하는 애는 쌤이 말로 설명하면 그냥 설명하는갑다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칠판에 적어주는 것만 적거든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그 필기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로 설명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었잖아. 그렇지? 요거 말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너희들한테 필기 안 해줘요. 알겠습니까? 혹은 그냥 간단하게 요거 예시로 요거 그냥 얘니까 한번 봐봐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다음에 지우고 끝나버립니다. 알겠죠? 근데 시험은 요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고등학교식 공부의 차이점이에요. 대학교 가면 더 합니다. 대학교 가면은 거의 필기 안 해줘요. 선생님, 교수들이. 필기 안 해요? 네, 교수들이 필기 안 해줍니다. 거의 대부분. 해보면 진짜 중요한 거 몇 개만 해주고 끝나요. 진짜 칠판은 거의 잘 안 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대학생들 보면 잘하는 애들 뭐좀 학점 높은 애들은 교수들이 말로 하는 것 중에 다 적어요. 혹은 심한 애들은 아예 녹음기 갖다 놓고 강의를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계속 중요한 부분 반복해서 들으면서 필기를 옮겨놓고. 왜냐면 시간이 안 되니까. AI가 바로 위에서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것도 있죠. 딱 그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 그냥 정리 한번 싹 AI가 대신 해주고. 요즘 좀 편해지긴 했죠. 근데 자꾸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돼. 시험 문제는 이상한 데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필기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필기하라 한다고 필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능동적인 필기가 돼야 돼. 알겠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시험 공부할 때 해놓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알아줘야 되겠다 싶은 거는 다 필기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다 적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지어 같은 경우 가저, 그렇죠? 그 다음에 견디어 같은 경우는 견뎌, 군기어 같은 경우는 군겨, 그렇죠? 남기어 같은 경우는 남겨,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런데 그런데 또 항상 그런 데가 나오면 긴장을 하죠. 불안하죠. 그렇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학생들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밑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바로 단모음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단모음화. 단모음화요? 네. 단모음이 되는 거예요? 네, 이중모음이 단모음이 되는 거예요. 이? 알겠습니까? 네. 자, 단모음화의 개념을 보게 되면은 알겠죠? 네. 자, 바로 자음, 지읒, 쌍지읒, 치읒. 그쵸? 바로 뭡니까? 경구경, 세입천장 소리죠. 그쵸? 네. 그쵸? 뒤에 그쵸? 이중모음, 여가 이어질 때 그쵸? 단모음 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알겠죠? 네. 너희 학교 선생님이 이번에 진짜 어렵게 나온 데 있으면 요 내용까지 아마 포함을 시킬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요? 근데 지읒, 치읒, 지읒, 쌍지읒. 저, 처 하면 발음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초가. 음. 그렇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그지? 그죠? 네. 자, 보면은, 자, 원래 가지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지 말자. 더 정확하게 나눠서 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자, 가지다 더하기 어미 어가 합쳐진 거야. 그치? 그쵸? 자, 이것이 표기를 하게 되면 가지어가 되거나 혹은 가저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앞에 거 지우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가 어랑 합쳐져서 이중모음인 여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축약이나 혹은 단모음으로 설명을 할 수 있잖아. 그치? 네. 그죠? 근데 얘의 발음, 가저 같은 경우, 그치?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때 우리가 가저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하면 가저 해도 되고, 가저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저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이중모음 이가 뭘로 변한다? 단모음 어로 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뭐라고 설명을 한다? 바로 반모음 이가 탈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지어 같은 경우를 탈락으로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아까처럼 이건 안 적어도 돼. 알겠죠? 아까처럼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가지다 더하기 어가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 이랑 어가 합쳐져서 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때 우리는 이걸 설명할 때 바로 뭐라 그랬어? 단모음 이 더하기 단모음 어라고 했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게 다시 뭐가 된다? 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얘가 어떻게 돼버렸다? 탈락한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가 탈락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요렇게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요것도 적어야 될 것 같으면 적어놓고 아니면 말고. 적는 게 좋겠죠. 뭐, 해놓으면 좋긴 하겠지. 항상 좋죠. 그래서 이거를 탈락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변한다고 해서 단모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아, 여, 오, 우, 으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에, 예, 왜, 위, 의로 줄 적에도 역시 준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에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항이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바로 뭐다? 그 예전에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으로 쳤던 것이, 그치? 지금은 단모음으로 치게 되면서, 그죠? 단모음으로 치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까이다가 깨다, 켜이다가 켜다, 그치? 캐다, 그치? 쏘이다가 쇠다, 그렇죠? 자, 그다음 아, 오, 우, 우 뒤에 이어가 어울려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까이어가 깨어가 돼도 되고 까여가 돼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즉 얘 같은 경우가 앞에 붙어도 되고 뒤에 붙어도 되지만 어쨌든 몇 번만 붙을 수 있다? 그렇죠. 왜? 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까? 두 군데에 붙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해가 돼?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붙으면 깨어가 되고 뒤에 붙으면 까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산은 어딘 거죠? 네. 어디부터?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그다음 꼬이어도 역시 꾀어가 돼도 되고 꼬여도 되지만 꾀여는 될 때 될 수가 있다 없다. 안 돼요. 그렇지. 안 된다는 거야. 두 번 볼 수가 없는 건 붙을 수가 없다는 거. 힘든데 그렇지. 양다리는 야, 그렇죠. 양다리는 안 되는 거죠. 왜? 얘가 원래는 그러니까 그 과학으로 치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그 총량 보존의 법칙이랑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가 한 개밖에 없는데 앞뒤로 다 붙을 수는 없다는 거. 어쨌든 붙으면은 한 번만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모음 축약까지 축약을 다 살펴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축약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얘기했지만 주의할 게 바로 뭐다? 자음 축약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지만 모음 축약은 표기에 반영된다는 거 우리가 조심해서 봐둬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그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 그치? 이런 것들, 오가, 그 뭡니까? 아, 어랑 합쳐져가지고, 와, 워가 되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이가 어랑 합쳐져서 여가 되는 경우는 최근에는 교체 현상, 그 중에서도 반모음화 현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첨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첨가 더하는 거죠. 그렇죠. 자, 첨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쉬는 시간 일단 좀 가집시다. 알겠죠? 네. 자, 첨가는 그치? 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 개념에도 나와 있지만 첨가가 되는 위치가 어디다? 바로 그렇죠. 낱말이 반드시 합성이나 파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첨가가 일어나는 첨가의 조건이 되죠. 그냥 중간에는 첨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어근의 경계에 없던 의문이 생기는 현상이잖아. 그치? 바로 이 어근의 경계가 바로 뭐다? 첨가의 위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된소리 대기할 때 첨가가 있었잖아. 네. 수업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보통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손과 수건을 대했는데 손수건이 됐을 때 이 경우는 니은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어감 끝일 때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다른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첨가의 된소리 대기다, 사이소리 현상이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뭐야? 손과 수건 사이에 시읒이 하나가 더 들어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손수건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우도 바로 뭐다? 반드시 합성이나 파생이 일어나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 위치도 역시 바로 뭐다? 어근의 경계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첨가도 역시 우리가 수학처럼 공식으로 설명하면 x와 y가 더했는데 x, a, y 이런 식으로 x와 y 중간에 전혀 없었던 애가 들어와서 생기는 걸 우리는 첨가라고 하죠. 자, 그럼 당연히 첨가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음운수는 어떻게 돼? 첨가물의 음수가 늘어나요. 어떻게 몇 개가? 한 개. 그쵸. 그래서 첨가가 일어나면은 바로 뭐다? 음운수 플러스 1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첨가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사이시옷 현상인데, 요거는 우리가 좀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얘는 표기법 관련 용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음운의 변동을 할 때는 얘를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해요. 네. 알겠습니까? 음운 변동은 각각의 부분에서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개념을 보게 되면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합성이 될 때, 그렇지? 합성이 될 때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어근과 어근 사이에 시읒이 첨가되어, 이렇게 합시다. 첨가되어 표기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놓읍시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시읒 현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음운의 변동에서는 용어가 완전히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이시읒이 일어나는 환경은, 자, 첫 번째 기준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그렇죠? 그렇죠? 합성어 혹은 밑에 나오지만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따로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시읒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몇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어근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야 시읒을 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앞에 자음으로 받침이 있어버리면은 시읒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요거를 잘못 적었는데 시읒 첨가 아닙니다. 요거 지웁시다. 알겠죠? 시읒 첨가가 아니고 요거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이소리 현상이다. 음운의 변동으로 얘기하면 사이소리 현상이다. 혹은 된소리 대기의 첨가의 된소리 대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디귿, 디귿, 비읍, 시읒,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 이거는 복수 표준어예요. 알겠죠? 네. 자, 보면 나루와 배라는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가 합쳐졌어요. 알겠죠?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나루배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붙여서 나룻배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처럼 나룻배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시옷을 아예 발음을 해서 나룻배로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 그렇지? 그래서 현재는 요 두 개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고래와 재가 합쳐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고래째
그쵸? 일종의 된소리 대기죠. 그쵸? 첨가에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시읒을 표기할 때 붙였는데 현재는 바로 뭐다? 시읒을 대표음 디귿으로 바꿔가지고 시읒까지 발음하는 고렉제 하는 것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자, 덧나는 게 바로 니은이 첨가됐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와 날이 합쳐졌는데 발음하니까 어떻게? 콧날이 돼요. 알겠죠? 요거 그냥 빼도록 합시다. 요것들은 앞에 건 다 빼세요. 네. 그냥 얘는 니은 첨가기 때문에 요걸 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음이 콧날로 난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표기에 시옷을 집어넣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뱃머리도 역시 마찬가지. 배와 머리가 합쳐졌더니 발음하니까 뱃머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시옷을 넣어서 뱃머리라고 표기를 한 거죠. 졸려 죽으려 그러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아니 숙주를 대접하네요. 자, 두 번째.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베개와 it이 합쳐지니까 발음을 베갯닛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겐 할 때 니은이 들어가고 닛 할 때도 니은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니은 첨가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나뭇잎. 나무와 잎이 합쳐졌는데 발음하니까 나뭇잎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니은이 두 번 더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자, 두 번째 경우는 하나만 달라요. 결국 내용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똑같아요. 역시 이것도 시읒 첨가가 아니라 뭐가 된다? 사이소리 현상이겠죠. 혹은 뭡니까? 첨가의 된소리 대기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거고, 그 다음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니은 첨가,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니은 첨가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사이 시옷 현상을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바로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혹은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 순서는 상관없어요. 한자어가 먼저 와도 돼요. 알겠습니까? 의 합성어인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정확하게는 앞 어근이, 그쵸? 어근의 끝이 반드시 모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받침이 있으면은 치읓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사이시옷 현상은 파생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뭐다? 현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사이소리 현상. 현상을 보면 바로 뭐다? 뒤 어근 첫소리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 니은 첨가. 뒤 어근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니은 첨가. 얘는 니은이 두 번 첨가되는 거죠. 그쵸? 바로 뒤, 어근, 첫소리, 모음, 앞에, 니은 소리가 첨가가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이시오 현상은 정리를 할 수 있고, 의문의 변동으로 나누면 각각의 부분마다 사이소리 현상, 니은 첨가, 니은 첨가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표기법 관련된 그 용어입니다. 사이시옷은. 알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항상 그런데 하면은 두근두근 하죠. 그렇죠? 항상 복사 속았으다도 아니고 그렇지. 자, 그런데 자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이시오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또는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에서 두 개의 어근 중 반드시 한 개는 고유어여야지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지?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 두 음절로 된 한자어는 예외로 인정을 합니다. 일종의 예외로 인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근데 요 예외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는 무조건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예전에 국어가 쉽게 나올 때도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잘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어가 쉽게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앞에서 이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뭡니까? 음운 변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알겠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 알겠지? 그럼 보기에서 사이시오 현상을 설명하는데 요거 빼고 요 위에까지만 아까 있었던 요 위에까지만 설명을 하는 거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는 해서 5개 중에 하나를 얘네 중에 하나를 은근슬쩍 집어넣는 거야. 얘네는 예외니까 앞에 있었던 규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얘네는 둘 다 한자어기 때문에 이미 조건에서부터 탈락인 경우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도 얘네는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자주 나왔으니까 요거는 꼭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고간인데 곡간, 그렇죠? 세방인데 세방, 수자인데 숫자, 차간인데 착간, 퇴간인데 퇴간, 회수인데 횟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예외인데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고 20분 정도 됐으니까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